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도 좀 조정받았는데요. 이번 주는 뭐 대체적으로 좀 조정 성격, 업종별로 좀 쉬어가는 국면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이틀 연속 파월 의장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재확인을 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시장을 좀 누르는 역할들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큰 추세는 바뀐 건 없지만 뭐 추세 상승 속에서 조정을 겪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또 잘 스터디를 하고 또 일부는 또 계좌에 약간의 튜닝들을 하면서 종목별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이제 장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지만 뭐 이번 주 조정 흐름을 보이는데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건 아니라서 MZ세대를 파악하자라는 어떤 내용의 자료를 좀 체크해드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AI 수의 어떤 기대감이 부는 분야가 지금 뭐 엔비디아를 넘어서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 이제 어제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완전하게 AI의 어떤 패러다임이 붙으면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큰 물줄기고 큰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뭐 꺾인다든지 달라질 수는 없는 거고요.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 기차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다 더 이 분야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또 미래에 대한 좀 전망,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죠. 지수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9% 거의 1% 빠졌습니다. 거래대금은 양시장 모두 평소보다 좀 줄은 것 같은데 8.3조 코스피, 코스닥은 0.18% 약세 8.2조 거래대금 해서 양시장 모두 8조 원 거래대금에 조금 이제 뭐 눌리는 형태가 좀 발생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선물 쪽에서 거의 외국인이 뭐 9,000계약 넘게 팔았기 때문에 쭉 오후까지 계속 밀리는 흐름이었고, 하락 종목수가 700종목 넘었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하락 종목수가 2배네요. 1000종목에서 이번 주는 그냥 좀 뭐 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코스피 지수가 제가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20일선을 붕괴하고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조정이 좀 늘어지게 된다 했는데, 어제는 좀 돌리는 듯 했지만 오늘은 저항받고 음봉으로 어제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뭐 확률상 본다면 사실상 이제 60일선을 또 타진 트라이 할 가능성이 좀 높은 흐름으로 좀 전개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조금 늘어질 수는 있다, 이런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21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저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작용된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코스닥은 좀 상승 종목 수도 좀 있고, 특히나 오늘 뭐 바이오 일부 종목들 상당히 좀 좋았죠. 그래서 시장이 약간 좀 방향을 잃은 듯한,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으로 약간 좀 방향 잃은 듯한 모습이 나오니까 가격 메리트가 가장 높았던 또 바이오 업종의 주요한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는, 또 셀트리온하고 뭐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기업이 또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보시면 이렇게 뭐 조정을 겪었다. 그리고 지난주도 음봉 크게 만드는 뭐 2차전지 쪽에 이제 약간 노이즈로 이렇게 또 조정을 받았는데, 뭐 2주 연속 이렇게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심리가 조금 이제 뭐 불안, 의심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상승 추세라고 생각했는데 2주 동안 이렇게 또 옆으로 기네. 그리고 21선을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깨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조정 구간인데요,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고, 그래서 이 정도 트라이 하는 선에서 뭐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높은데요. 일단 뭐 시장은 외부적인 악재가 나올 만한 게 현재로서는 좀 크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추세 상승에 베팅하는 건 맞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고요. 또 장기 평선이 이 떡하니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 번에 뚫어 올리는 확률보다는요, 이걸 몇 번 트라이 하다가 돌파하는 게 확률상은 이제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에 이렇게 뚫어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이, 사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뭐 이례적으로 강한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말 뭐 중앙은행이 뭐 양적완화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엄청 글로벌 호재가 터진다든지, 금리 인하를 갑자기 막 단행, 뭐 금리 인한다고 이제 증시가 폭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큰 어떤 변수, 이제 우호적인 방향의 변수가 발생해야 이걸 돌파를 하지, 이걸 한 방에 뚫어 올리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유동성 폭등 장세 속에서 개인이 여기 다 물려있는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장기평을 한 방에 뚫어내는 건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반적인 부분이다, 예,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어떤 국면을 보이면서 여기 들었던 물량에 대한 분산들이 좀 벌쳐지는, 이걸 한 방에 소화하지 못한다면 시간으로 분산시켜 가지고 여러 주체가 손바뀜을 해주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 수급 구도는 오늘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1,800억 순매도, 코스닥은 760억을 순매도, 기관이 좀 많이 팔았네요. 4,400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팔았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9,300계약을 순매도했으니 사실상 증시를 끌어내리는 주요한 역할을 한 수급 부분이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공예 예수금이 51조, 신용유지잔고가 다시 또 상승하면서 20조 가까이 되는 흐름인데요. 이런 부분도 좀 작용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장은 플러스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증시 기준으로 0.95% 상승. 근데 이제 니케이 증시라든지 홍콩이 오늘 좀 빠졌는데, 그래도 오전보다는 올랐어요. 오전보다 밑꼬리를 좀 그리면서 올라줬고, 홍콩은 지금 쭉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네요. 대만은 쉬고, 상해 증시는 쉬네요. 상해 증시도. 그래서 어쨌든 홍콩이 좀 오늘 오전에 좀 2% 넘게 빠지는 부분도 좀 부담이었는데 쭉 밀어 올리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라가니 증시가 또 조정받는,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는 게 조금 더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전세계 증시 자체는 뭐 나스닥도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이제 장기 상승 국면의 흐름으로 좀 넘어가는, 요 흐름에서 옆으로 기지 않고 바로 올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무섭다, 이거 장기 추세다, 지금 가격 싸다고 생각하는 메이저들이 있다는 거죠. 이 종목을 뭐 단순히 뭐 특정 주체가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시대적인 트렌드의 수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붙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실상 이제 장기 우상향을 펼치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 흐름은 시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죠. 장기 평선을 이렇게 뚫어 올렸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퍼포먼스를 본격적으로 낸다기보다는 추세적인 어떤 흐름, 또 이제 트렌드적인 흐름이 테슬라에게 이제 주도주 역할을 맡기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장기 평선을 이렇게 한 방에 뚫어 올리는 건요, 이거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라는 거고, 그만큼 엔비디아급으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게 확실시 된다는 메이저들의, 다양한 메이저 주체들의 의중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때 하락을 어떻게 만들어낸 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공매도든 또 이제 테슬라라는 어떤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고자 했던 뭐 측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하락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의 기조가 뚜렷하지만 이때는 진짜 고점 대비 4분의 1토막까지도 냈던 그런 어떤 변동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테슬라, 뭐 엔비디아, 이 두 종목은 시대적인 어떤 성장주의 흐름으로 완벽한 4차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주도주들을 우리가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또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들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좀 AI 관련해서 좀 수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그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좀 뭐 공실도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언택트가 좀 지나고, 근데 AI를 통해서 이제 상당한 수요가 지금 다시 또 재개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1위 업체는 에퀴닉스인데요. 요 회사도 이제 최근에는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온 흐름으로 다시 또 재상승을 가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리포팅 잠깐 볼게요. AI발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 변화와 한국 시장의 시사점에서 이 부분과 함께 한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져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KINX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추세적인 강화를 계속 해나가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진다면 사실상 에퀴닉스 1위 업체 이 한 종목에 이제 포인트를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데이터 센터가 지금 AI 사용자로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는 클라우드 전환에 이제 비롯돼 왔죠. 그렇다면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채워진 어떤 국면에서 조금 정체되는 이제 성장의 정체를 이제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생성형 AI인데요. 이게 지금 AI로 인한 매출, 미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26년 3천억 달러로 이제 올해 대비해서 한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엔비디아가 엄청난 폭발력을 어떤 보이는 거죠. 뭐 엔비디아는 지금 앞으로 성장률이 연평균 한 50%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밸류에이션도 정당화되는 그런 주가의 어떤 상승을 내고 있죠. AI 경쟁은 데이터 센터의 공실을 낮추고 임대료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수년간 공실이던 미국 데이터 센터는 AI 사용자에 의해서 채워지기 시작했고, 21년까지 하락세던 데이터 센터 임대료는 22년 마침내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가동률도 이퀴닉스는 올해 1분기 82%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대 데이터 센터 시장인 북버지니아 공실은 1년 만에 무려 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AI,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를 통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확실히 상승하고 있는 게 이렇게 데이터로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AI가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의 고사양화에서 데이터 센터는 AI 학습과 추론에 요구되던 이제 방대한 데이터 셋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사실 미국 데이터 센터가 최근 3년간 M&A로 5개 데이터 센터 리츠 중 3개가 이제 사모펀드와 대형 리츠에 인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이제 이퀴닉스, 또 이제 2위 업체 디지털 리얼티, 이 2개 업체가 AI발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면서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리포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가지려면 1위 업체만 가지면 됩니다. 이퀴닉스죠. 에퀴닉스, 이퀴닉스. 이름은 뭐. 어쨌든 뭐 한국도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공급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챗 GPT-8 AI는 아직 한국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이다. 근데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우리는 투자 준비를 해야죠. 클라우드 산업 성장 사례를 복기 시 2-3년 내로 한국에도 생성형 AI가 침투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걸 먼저 진출하고 먼저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주도권을 쥐게 될 겁니다. 그 사업적이든 투자적이든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이거를 활용하고 이거를 선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주도권을 쥐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까지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여러분은 뭐지 하면서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는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면서 또 성공의 화두의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강조를 드리고자 하고, 저도 이 분야를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미국의 AI발, 생성형 AI발 이제 이 트렌드의 본격화는 결국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 또 한국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확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요 투자율을 가지고서 한국 시장에서는 KINX 주가 차트를 볼까요? 한국에는 KINX 상승 추세 강화형이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조정 크게 안 받았습니다. 21년, 22년도.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에퀴닉스. 이제 이 코드 이제 심볼은 EQIX입니다. EQIX. EQIX.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같이 수혜를,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과 함께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로이트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 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제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기도 했는데요. 디지털 미디어 트렌즈에서 몰입과 연결의 세대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제목에도 담겼듯이 이제 MZ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해야만 그들이 이제 앞으로의 소비의 주도권, 또 세상의 주도권, 또 이 AI 혁명과 트렌드의 주도권을 쥘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에 지대한 어떤 영향과 포커스를 이제 가져올 것이다. 결국 디지털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는 디지털 공간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디지털 공간은 사람들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대면 경험의 재현 및 사회적 교류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인지해서 대면에서 겪은 경험과 그 의미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대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이제 Z세대, 밀레니얼 세대, MZ세대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사실 뭐 X세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거의 그렇지 않은 거죠. 아니 뭐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의미 있고 한 거지, 결국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게 그건 뭐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MZ세대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SNS 공간이 실제 공간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이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비율이 역시나 MZ세대에서 거의 50%. 그래서 이렇게 이제 X세대 이상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거의 뭐 아닌 거죠. 만나서 얘기한다는 거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그래서 비디오 게임 상에서 더 많은 사회적 교류가 있다. 요거는 아예 없죠. 완전 X세대 이상은. 그래서 저도 게임 상에서는 교류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게임 안 하지만 과거에 이제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MZ세대는 게임상에서 어떤 교류가 굉장히 의미 있고 사회적 교류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그런 XR 이제 가상 회색 그 메타버스 가상 세계라는 어떤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나 이제 어떤 그 형태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MZ세대 또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죠. 지금 초중학생 정도 되는 세대들이 어떤 이제 반응들을 하는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얼마나 반응을 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뭐야 저거 재미도 없고 저 뭐지 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몰입되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들은 비디오 게임과 UGC, 이제 이제 사용자가 만든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표적인 게 유튜브 같은 거죠.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개인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사회적 연결성과 몰입감을 경험하고, X세대와 그 이전 세대들은 TV와 영화를 선호하고 몰입감을 느낀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소속감은 좀 낮다는 거죠. 우리가 뭐 X세대 이상 세대들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결국 이제 가장 몰입되는 어떤 매체가 뭔가를 볼 때도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Z세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돈 내고 이제 구독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거를 88%가 구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MZ세대들은 구독 경제에 대해서 매우 이제 우호적이고, 또 거의 대부분이 한 개 서비스 이상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탈률도 높고, 재구독률도 높고. 이게 무슨 의미냐? 조금 이제 다른 게 좋으면 이제 그걸로 갈아탄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화에 민감하고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거죠. 좋게 표현하면 트렌드하고, 또 약간 좀 변덕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트렌디함을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있고, 그만큼 서비스의 형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금방 도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뭔가 좀 이제 밋밋해져, 어떤 서비스가. 그러면 이제 바로 도태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이제 UGC라 하죠. 옛날에는 UCC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선호하는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스트리밍 비디오보다 UGC를 더 선호하며, 대다수의 컨텐츠가 무료이고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고, 사용자 친화적, 그들이 보고 싶고 즐거워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루고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공중파는 그렇지 않죠. 거기서 그냥 만들잖아요. 대중들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이제 소통이나 이제 어떤 뭔가 좀 그 관심사들을 들여다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시청이 편리하면서 항상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한다는 이유로 이제 전 세대에서 이제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게임이 왜 중요해요? 과거에는 그냥 게임 그렇게 했지만, 이 안에서의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게임 안에서 만나서 우리 거기서 만나서 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지 않고. 게임 캐릭터는 나를 잘 표현한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 내가 게임의 일부인 것처럼 느낀다. 게임에서 경험한 성공으로 자신감을 높인다. 게임을 하는 나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자신감,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몰입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임에 대한 의미가 과거보다 앞으로가 더 좀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는 세대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요, 여기 UGC, 사용자들이 생성한 콘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고, 제품 구매 결정 시 크리에이터들의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어떤 패턴, 그리고 이제 UGC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과거 대비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소비 행태를 볼 때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 강화에 쓰는, 여기는 디지털 미디어들은 특정한 콘텐츠가 또 다른 콘텐츠를 상기시키고 다른 미디어 형태로 전환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상호 연결되고 의존하면서 성장 중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고 또 스트리밍에서 그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발견하고 또 스트리밍을 하다가 이제 또 게임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게임 방송 보다가 게임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뭐 음악이나 아티스트를 발견하면서 그 음악을 통째로 이제 뭐 한번 구입한다든지 듣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들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뭐 그 중요도가 뭐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시장 진입 전략에서 미디어와의 콘텐츠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세대별의 특징점들을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알아봤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투자를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들의 어떤 행동 패턴, 소비 패턴, 또 이제 특징, 또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기업들 분석하는 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반영해보자, 이렇게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받는 이번 주였는데요. 뭐 이번 주에는 조금 색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담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어쨌든 AI 관련해서 국내에서 뭐 KINX라든지 뭐 미국 시장에서 에퀴닉스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총 상위주를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은 오늘 삼성전자가 0.4% 상승. 그래도 이제 그나마 시총 1위 종목이 이제 상승을 좀 만들어주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은 이제 그 방어를 좀 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셀트론도 오늘 1.4% 상승했고, 나머지는 뭐 다 빠지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선물의 영향을 좀 덜 받으니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좀 상승한 기업이 보이는데요.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띄워줬고, WCP, 뭐 HBSP 이렇게 또 2차전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 또 강세를 띠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클래시스 뭐 2% 상승 흐름을 내어줬고, 오늘 뭐 무난하게 상승 종목도 드문드문 많이 보이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종목별 흐름 장세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전체 종목들, 업종 전체가 뭐 다 빠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은 뭐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었을 텐데,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 SKI 테크놀로지가 뭐 수급 100억대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평소보다 뭐 워낙 작네요. 보니까 엄청난 의미를 좀 지니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EM텍, JRK, 원익 QNC 뭐 이런 기업들이 수급상 뭐 플러스가 좀 들어왔고, 프로텍, TLB, JEO, 셀트론 제약, T로보틱스, 반도체 종목이 좀 많이 보이네요. 동진 세미캠, 넥스트칩, 뭐 자율주행이자 이제 또 이제 반도체 쪽 기업이죠. 어쨌든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개별적인 어떤 특징 수급 요 정도 좀 흐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번 주는 좀 조정받았지만 크게 뭐랄까 좀 추세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기적인 추세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이제 상승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또 AI 어떤 트렌드가 붙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트렌드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요. 하여튼 뭐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또 여의도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시는 분들 좋은 모습으로 또 배우면서 유익하고 또 건설적인 시간들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심학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